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또다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에 집회를 준비한 청소년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제사회에 스쿨미투를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1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 스쿨미투 운동의 현황을 알리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된 국가로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협약 준수에 대한 심의와 이에 따른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를 고발하고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의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보고서를 회람한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사전심의와 아동 당사자와 위원회 간의 비공개 회의에 저희 모임을 초대했습니다. 2월 초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국제사회에 스쿨미투를 알리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전국의 스쿨미투 운동들의 목소리를 졸업생들 중심으로 조직되어 용화여고 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재학생들의 지지는 창문 밑으로 이어졌고 스쿨미투는 주변 학교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연대로 문화제, 포럼, 1인 시위 등의 실천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은 용화여고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사립학교인 용화여고는 그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용화여고는 스쿨미투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저희 역시도 학생들이 더 이상 가해 사실이 심각했던 교사들의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스쿨미투의 성공 척도는 학교가 얼마나 성평등한 공간으로 거듭났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들의 분리, 이 기본적인 것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저희는 또 하나의 벽을 맞닥뜨렸습니다. 180명이 넘는 졸업생과 재학생들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받았고 파면 처분을 받은 A 교사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원해줄 재학생을 찾기 위해 대자보를 붙였지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 어렵사리 용기를 내준 졸업생들은 피해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터라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답답함과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듭 생각해봐도 문제는 수사 시스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님에도 게다가 스쿨미투는 아동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소인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면 진술이 실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에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11월 3일 서울에서 열렸던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에 함께했던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집회에 함께하며 제가 가장 마음을 다해 바랐던 일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 그리고 교사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시행이 의무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경험하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고발하기란 쉽지 않았고 선생님들은 사회의 흐름이 변하는 동안에도 스스로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절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쿨미투 고발이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난 12월 말에서야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안은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모습으로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두 가지